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서 닉네임 늦은 오후 햇살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이분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왔던 걸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글로 써서 보내본 적이 없는데 요 며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명색이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막상 제 마음을 표현하려니 참 서툴고 어렵네요. 그저 손끝에 걸리는 생각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6,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첫 발령을 받고 이 학교에서만 15년째 머물다 보니 어느새 교무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축에 속하게 되었네요. 결혼한 지는 17년이 되었고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무탈하고 평범한 딱 대한민국 중년 가장의 삶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요즘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놓지 못할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시작은 3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동네에 차리게 되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봤기에 저 역시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주말이면 가게에 나가 서빙도 돕고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내는 점점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늘 녹초가 되어 있었고 우리 부부 사이에서 대화라는 단어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개업 초반이라 바빠서 그렇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과 적막함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더니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노력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주말에 같이 가까운 곳이라도 바람을 쐬고 오자고 시간을 좀 내어달라고 몇 번이나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피곤해.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아내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기에 정말로 지쳐 쓰러져 잠든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더는 보챌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외롭다고 투정 부리는 제 모습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거든요. 그 사이 아들은 사춘기가 되어 방문을 꽉 닫아 걸었습니다. 밥 먹을 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말을 걸어도 그저 단답형으로 일관할 뿐이었죠. 그 나이대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한 공간에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각자 섬처럼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지만 철저히 혼자구나. 그 깊은 외로움에 서서히 무감각해질 때쯤 저는 아내의 퇴근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주말 계획도 자연스럽게 혼자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당연한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올해 초 학교에서 생각지도 않게 독서 동아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사정이 생겨 급하게 제가 이어받게 된 것이죠. 솔직히 처음엔 업무만 늘어난 것 같아 귀찮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과 마주 앉아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딱딱한 수업 시간과는 또 다른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 동아리에는 아이들의 독서 활동을 도와주시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40 초반에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신다는 수아 씨였습니다.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홀로 지내신 지는 한 2년쯤 되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참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묵묵히 책을 챙겨주고 뒷정리를 도우며 과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가 끝나고 교실 뒷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 취향이 너무나 비슷하더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다소 마이너한 작품을 꺼냈는데 그분 역시 그 책을 인생작으로 꼽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뜻밖의 공통점에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간지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동아리가 끝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실 문 앞에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짤막한 인사로 시작해 복도를 걸어 나오며 툭툭 던지던 문학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얘기가 조금 길어져 학교 앞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의 당연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아 씨는 참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중간에 자르지 않고 깊은 눈으로 온전히 제 이야기를 담아두었다가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이나 지치는 행정 업무에 대해 얘기하면 정말 궁금하다는 듯 다정하게 되물어봐 주었고 제가 무심코 추천한 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첩에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주에 기어코 사서 읽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집에서 마주했던 건 늘 피곤에 지쳐 제 시선을 피하던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는데 온전히 내 말에 집중해주고 내 존재에 호기심을 가져주는 누군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솔직히 참 달콤했습니다. 주위의 소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수아 씨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만 카페 안에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아 씨가 제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 왔다며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적어둔 휴대폰 메모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곱씹으며 위로받았던 제 마음의 중심에 있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그 넓은 세상 속에서 같은 문장에 멈춰서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슴속에서 잔잔하던 파도가 거칠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저 이 다정한 온기가 나를 향해 웃어주는 이 시간이 아주 조금만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제 미련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깜짝 놀랐고 가슴 한편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지쳐 잠들어 있고 아들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차가운 거실에 홀로 앉아 낮에 수아 씨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하나씩 꺼내어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건가, 미친 게 아닌가 싶다가도 그저 마음 맞는 학부모와 책 얘기를 나눈 것뿐인데 뭐 어떠냐며 스스로에게 비겁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설렘과 다음 동아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제 안의 기대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덧 일주일 중 동아리가 있는 날은 제 삶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무채색 같던 학교 일상에 은은한 핑크빛 생기가 도는 것 같았죠. 출근할 때 나도 모르게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셔츠 깃을 매만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그저 동아리 봉사자분과 다음 활동 방향에 대해 의논하느라 조금 늦어진다고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다 말하지 못하는 묵직하고 은밀한 비밀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커질수록 수아 씨를 향한 제 마음의 무게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늘 가던 카페 대신 학교 근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 이야기를 주로 듣던 수아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각자 섬처럼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남편의 마음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앉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제 현재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아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손만 잡았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육체적인 배신보다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감정이 거길 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린 그저 책 얘기만 나누는 건전한 사이니까 괜찮다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던 제 얄팍한 변명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수아 씨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이 시간이 참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한편으론 참 무섭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잡아선 안 되는 선이라는 걸 알기에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수아 씨가 먼저 담담하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 마음이 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전에 멈추는 게 맞다며 다음 달까지만 동아리 봉사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피차 서로를 위한 핑계라는 걸 알면서도 그 배려를 받아들이는 것 외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원에서 헤어져 걸어가는 수아 씨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날따라 아내가 조금 일찍 퇴근해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왔어? 하고 짧게 인사 건네고는 다시 냄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의 좁아진 어깨와 지친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도 지난 3년 동안 이 척박한 일상 속에서 홀로 외로움을 삼키며 버텨온 건 아닐까? 아내가 제 목까지 라면을 하나 더 끓여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식탁에서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늘 겪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낮에 공원에서 수아 씨가 했던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들켜버린 것 같아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동아리 날이 아니면 연락할 명분이 없는 사이였기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락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전 다음 달 동아리 일정을 공지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그만인 것을 저는 기어코 수아 씨의 개인 연락처로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공지사항이었지만 제 속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더 연결되고 싶었던 미련이었겠지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몇 분마다 읽었는지 확인하고 마침내 도착한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답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숨겨진 행간이 있을까 싶어서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 한편엔 수아 씨에게 다시 연락해서 책 핑계라도 대고 싶은 유치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아 씨가 했던 말처럼 제 감정이
이미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 마음의 흔들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 생각하고 마음을 접고 모른 척해야 할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고민합니다. 다음 달이 지나면 수아 씨는 떠나고 동아리는 예전처럼 계속되겠지만 제 마음이 과연 아무 일 없던 그때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지 참 서글프고 무거운 밤입니다. 참 담담하게 써 내려가셨지만 글 마디마디마다 늦은 오후 햇살림의 깊은 외로움과 고뇌가 느껴져서 저 역시 마음이 참 잔잔해집니다. 가장 온기가 필요한 순간에 찾아온 따뜻한 대화가 얼마나 달콤했을지, 그리고 그걸 멈춰 세워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을지 감히 헤아려 보게 되네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수아 씨라는 분이 참 현명하고 속 깊은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늦은 오후 햇살님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먼저 한 걸음 물러서 준 거니까요. 어쩌면 지금 늦은 오후 햇살님이 들여다봐야 할 곳은 떠나가는 수아 씨의 뒷모습이 아니라 매일 저녁 지친 몸으로 식탁에 마주 앉는 아내분의 지친 어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분 역시 카페를 지키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뿐 그 외로움의 무게는 두 분이 똑같이 짊어지고 계셨을 테니까요. 따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의 방향을 아내분에게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엔 늦게 들어오는 아내분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먼저 끓여두고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먼저 건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늦은 오후 햇살님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의 말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어 주신 늦은 오후 햇살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